안녕하세요. 4월 28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로봇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로보티즈를 필두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SPG 등등의 로봇주들의 소위 이제 대장이라고 하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집단화돼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어제 좀 특징적이었고요. 지난주 화요일 날 2차전지처럼 어제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사실 로보티즈는 이미 이제 몇 주 전부터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화됐었죠. 중요하게 26만 원대 계속 공방을 펼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넘어섰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로봇주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뭐 원익홀딩스, 현대무벡스, 한라캐스트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휴림로봇, 유진로봇 막 투기적으로 막 움직여주는 이런 로봇주들 되게 좋아하시는 편인데, 사실 이제 로봇주들의 그 사활은 로보티즈가 지고 있다. 로보티즈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서 나머지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 로보티즈는 어제 지난 1월 30일이죠. 33만 8,500원 종가상으로 기록한 후에 20만 원, 25만 원 이하까지 좀 밀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이제 종가상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로보티즈가 어제 종가상으로는 34만 8천 원. 애프터마켓에서는 더 올랐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견조해지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탄탄하게 움직여주는 가운데서 반도체 소부장들, 그 다음에 IT 부품들, IT 하드웨어죠. 그리고 2차전지도 살아나고 있는데, 로봇주들은 1월달 이후에 지금까지 좀 억눌려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중순 지나면서 1월 말경으로 넘어올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적으로 뭐 로봇주들 매매했는데, 사실 어떻게 됐나요? 다 물려버렸잖아요. 많이 물렸죠. 그리고 로봇주들이 1월 말경 고점 대비해서 많게는 50% 이상 하락하고 작게는 뭐 20, 30% 이상씩 다들 하락했습니다. 그 와중에 로보티즈의 움직임이 선제적으로 나타나줬다. 어제 현황을 한번 볼까요?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는 2.15%, 코스닥 시장은 1.86인데, 어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던 서울 반도체가 상한가 들어가고,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거래가 평소에 절대 요즘 예전에 거래가 안 됐던 동아일텍, 야스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집단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은 로보티저를 중심으로 한 로봇주들 상승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뭐 철강 금속주들도 집단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견조하게 움직여주는 기본 베이스를 통해서 종목들의 시장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화려한 종목들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로봇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면 그 다음 또 바이오가 연동돼서 나타나죠. 왜냐하면 변동성 큰 종목들이니까. 로봇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바이오주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의 성격은 다른데 매매하는 매매자들이 같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흐름들이 펼쳐지는 거죠. 로봇주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가총액 볼륨이 낮고, 그리고 기업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는 기업들이죠. 작년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1년 전부터 이번 강세장에서 가장 큰 버블이 형성되는 대표적인 종목군은 로봇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 작년 1월 달에 2025년 1월이죠. 15,000원이었습니다. 그게 어제 34만 8천원까지 갔고요. 엄청나죠. 예,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다른 로봇주들까지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로봇주를 매매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매해야죠.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로봇주 한번 볼까요? 어제 움직임이 나타났던 로봇주들. 제가 커버하고 있는 로봇주들인데요. 총 36개고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시가총액 1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12조 9천억. 작년 8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작년 8월 달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가가 얼마였냐 하면 이제 그때 당시 시가총액 6조였죠. 6조. 30만 원 초반. 왜 그때 말씀을 드렸냐면 로보티즈가 치고 올라오면서 결국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0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90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91만 원 장중에 넘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급전직하에서 급락하는 상황. 여기서 보면 이제 시세가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개인들은 다 정리가 됐고, 그리고 최근 3월 달에 급격한 하락이 전개되는 구간에서 또 개인들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다시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접근을 못하는 상황이죠.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메모폴드에 작년에 3월달, 3월이 아니죠. 작년 4월달 메모폴드 지금 현재 운영 방식으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게 로보티즈였죠. 그때 3만원대 들어갔다가 55,000원에 정리하고 다음에 5만원대 다시 들어가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건데 수익률이 어제 기준으로 500% 이상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저희 메모폴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로보티즈가 548%, 463%, 322%,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메모폴드에 보유하고 있는 로보티즈는 800% 이상 수익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 정도까지 간다면 얼마가 되냐? 41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갈 수 있다. 근데 34만 8천, 35만 원에 사서 41만 원까지 별로 안 남았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봇주를 매매해야 되는가? 매매해야 됩니다.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완전히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로봇주의 움직임이 이번 주 어제 강하게 나타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주말 동안에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가 되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로봇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 뭐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겠다. 성과급 45조를 노조한테 주지 않으면 파업하겠다. 이런 참 서글프기도 한 뉴스였는데 저렇게 되면 결국 로봇을 투입해서 노동자를 대신하는 시대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구나. 저게 사용자 입장과 사업자,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과 사업자 입장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관점으로 항상 모든 세상을 보나요? 사업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죠. 내가 회사 주인인 측면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어떤 게 심각해진다? 노동자의 고용 감소가 본격화될 수 있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노조가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로봇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목적 자체가 뭘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문 업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해서 투입하는.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이제 모델 S와 모델 X 라인을 폐쇄하고 그 라인에 옵티머스 라인을 넣는다고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조만간에 옵티머스 대량 생산 체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런 어떤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수순을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인가요? 어쩌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걸 좀 더 앞당기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로봇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로봇 기업들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로 증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세는 휴머노이드고, 그 다음에 협동 로봇, 산업 로봇들도 있고, 그 다음에 AMR, 물류 이동 등등 모든 게 복합적으로 다 움직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숫자로는 증명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보여줄 숫자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게 됐을 때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액추에이터잖아요. 예전에 한 수년 전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무슨 데이 때 자기의 가장 큰 고민은 액추에이터다. 액추에이터의 개수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라고 몇 년 전에 그런 발표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액추에이터가 로봇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높고 원가도 거기가 가장 많으니까. 근데 당장 액추에이터를 대신할 만한 요소는 없는 거죠. 얼마 전에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삼성에서는 액추에이터 대신에 사람의 근육과 같은 부분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지금 당장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액추에이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액추에이터는 감속기,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감속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SPG가 있죠. SPG가 있고 SBB테크가 있는데 정밀, 초정밀 감속기, 그러니까 SPG에서 만드는 감속기는 산업용, 로봇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산업용인데 SBB테크 같은 경우는 로봇에 특화된,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를 구성하는 감속기와 모터 중에서 감속기 쪽에서는 아무래도 SBB테크의 성장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모터 쪽, 모터 쪽은 사면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면이라고 하는 회사를 봐야 되는데, 사면이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자동차 부품 회사죠.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제 로봇용 그 액추에이터 쪽을 합니다. 액추에이터 쪽에 감속기와 모터인데, 사면은 아무래도 모터에 좀 더 특화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봐야 되고, 사면 같은 경우는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좀 많이 쉬었습니다. 특히 연초에 고점을 얼마야 73,000원대 기록한 후에 4만 원이 근접하는 많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란색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현황이잖아요. 개인들이 다 팔고 현재 들어오고 있지 않다. 지금 로봇주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이를 연초에 막 급등할 때 원익홀딩스, 휴림로봇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 휴림로봇 연초에 막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이걸 2025년도부터 볼까요? 여기서 막 난리를 쳤죠. 연말 연초에. 이게 2,000원대 있던 게 10배가 올라버리는 상황이면. 그리고 여기에 막 여기 보면 개인들 비중이 아직도 높잖아요. 휴림로봇. 그리고 저는 매매 볼 때 휴림로봇을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할 생각도 없었고. 휴림로봇과 유진로봇,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 그리고 현대모백스. 여기에 개인들 매매가 상당히 많았었죠. 여기에 타격이 좀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접근하기가 좀 용이한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는 로보티즈를 여러분들이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로보티즈를 사야 되거든요. 저희 매매폴더에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산 게 26만 원 들어갔었죠. 그리고 어제 아침에도 들어갔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저희 매매폴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어제 아침에도 로보티즈를 잘 들어갔습니다. 사자마자 급등했으니까, 사고 나서 급등했으니까. 로보티즈, 그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클로봇 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로봇주들 중에 봐야 되는 거는 로보티즈가 대장이고요. 그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면 반드시 그다음 뒤를 이어서 가는 게 클로봇이다. 예, 클로봇이고, 클로봇도 지금 많이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유상증자 발표하는 바람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유상증자는 6월 11일 기준이 6월 11일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은 있죠. 그리고 어차피 유상증자 발표해서 빠진 것은 끝났고, 어제는 유로메크가 또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아침에 막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리스크는, 로봇주들의 리스크는 유상증자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해야 되니까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사모펀드를 통해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면 좋은데 숫자들이 받쳐주지 않는 회사니까 쉽게 사모펀드들이 3자 배정 방식으로 돈을 베팅하기는 좀 어렵죠. 예를 들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삼성전자가 직접 베팅을 한다든가, 로보티즈처럼 LG그룹에서 직접 한다든가, 이거는 기업들의 사업 구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투자의 관점과는 다른 거죠. 근데 투자의 관점에서 사모펀드들이 로봇 기업들한테 대규모 자금을 베팅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내부에서 승인도 안 날 것이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로봇주들의 가장 큰 잠재적인 리스크는 유상증자다. 유상증자. 근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이미 했었잖아요. 작년에.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이미 삼성 자회사로 편입됐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유상증자 발표로 인한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클로봇도 이미 홍역을 치렀고,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로봇주들에 대한 접근은 사실 로보티즈를 해야 되는데, 로보티즈 접근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SBB테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큽니다. 볼륨이 작죠.
올림이 시가총액도 지금 올라서 4천억 대니까 좀 그런 변동성 굉장히 큰 부분을 감안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다. 눈에 보이잖아요. 기관들이 사고 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올해 들어서 기관들이 33만 주수 매수, 외국인들은 5만 주수 매수,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풀베팅하면 위험하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SBB테크 좀 관심 가지시고 사면은 지금 시가총액도 1조 8천억대.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면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의 매출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지난해 매출이 1,000억인데 1,000억 중에서 로봇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점진적으로 역시 사면도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 기반 기술을 가지고 액추에이터를 만드는데 이제 뭐 전기차, UMA, 로봇, 휴머노이드 쪽, 뭐 이쪽도 다 포함이 되니까 좀 관심을 가져도 된다. 대응하기도 현재로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사면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가격이 56,000원인데 어제 넘었었거든요. 어제 57,400원으로 끝났고 여기서 살짝 걸리는 가격을 놓고 본다면 6만 원대. 그러니까 지금 57,400원이니까 6만 원대까지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봐야 되는 종목은 당연히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부담이 없죠, 사실은. 뭐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올랐는데 로보티즈가 막 치고 올라와주면 얘는 밀려서 간다니까요. 근데 궁극적으로 로보티즈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 최소한 50%까지는 가야 된다. 현재 13조니까 6조 5천억까지.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로보티즈가 5조 1천억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밀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고영은 수술 로봇이니까 좀 다른 양상이고, 지난주 금요일 고영이 움직이니까 같은 수술 로봇인 이제 큐렉스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수술 로봇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리버스메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로봇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장이 좋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의 형태가 조성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로봇주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 1월 중순 말에 로봇주들이 고점을 기록하고 3개월 쉬었잖아요. 3개월 쉬는 동안에 개인들이 많이 정리됐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정리 안 된 로봇주들도 많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많지 않죠. 요 상단에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해야 되니까 이 하단에 있는 종목들은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종목명이 안 나오나요? 예. 하단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배제를 하고 이 상단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는데,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모비스도 나쁘진 않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SPG보다는 SBB테크가 좀 유리하다. 근데 뭐 시장에서 SPG는 뭐 사실 국내 기관들, 외국인들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니까 많이 샀죠. 많이 사고 있습니다. 뭐 관계없습니다. 어떤 걸 사든지. 근데 로봇주들 종목수를 너무 늘릴 필요는 없고요. 뭐 로봇주가 움직이면 또 휴림 로봇, 뭐 유진 로봇, 뭐 난리 아닐 거 아닙니까? 현대모비스 등등. 그러나 딱 탄탄하게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그다음 수술 로봇 중에서는 고영, 그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사면, 뭐 요 정도. 그다음에 한라캐스트도 보셔야 되는데, 한라캐스트는 지금 현재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부분들이 시세를 좀 억누르게 될 겁니다. 그 억누르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한라캐스트도 봐야 되는데, 한라캐스트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6천억이잖아요. 한 1조까지도 가능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려면 다른 애들이 먼저 더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은 앞에 종목들 중심으로 보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2차 전지는 좀 쉬어가는데 별로 쉬지도 않더라고요. 반도체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로봇주들이 움직이니까 바이오까지 회복되는 양상들,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 특히 뭐 어제는 일진전기 엄청나게 좋았죠. 일진전기, 재룡전기, 그 다음에 산일전기, 그리고 LG 에코에너지, LG 모티리얼즈, LS죠. LS 에코에너지, LS 모티리얼즈, LS 일렉트로닉, 뭐 이쪽 다 좋습니다. 결국 이게 다 뭐냐? 다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거. 예. 그리고 뭐 반도체 장비 중에 어제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급등을 했고,
한미반도체가 급등하니까 같은 HBM을 하는 하나세미텍의 모회사인 하나비전도 같이 움직여줬는데, 어제 뭐 HBM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 대표 곽영신 대표인가요? 그분이 또 자사주를 자기 주식을 또 매입하니까 그게 또 재료로 반영이 되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습니다. 네덜란드 ASML 같은 회사, EUV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회사죠. 그다음에 TC본도의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회사 한미반도체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업종 내에서 그런 회사들이 사실 있거든요. 아무튼 시장은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베이스를 깔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되면 시장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종목들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올라가는 거 보면 배합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테 다 가졌던 주식이니까. 절대 배합하지 마십시오.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되게끔 제발 더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주식들도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배 아프잖아요. 그리고 특히 내가 팔았는데 막 올라가요. 정말 짜증 나잖아요. 짜증 내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 올라가는 거 응원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식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내 것도 올라가거든요. 그래 다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식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우상향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주가로 표출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기업들의 자산 가치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회사가 적자가 안 나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간에 이익을 내게 되면 이익이 잉여금으로 잡히잖아요. 그럼 이익잉여금은 결국 뭔가요? 자본이잖아요. 자본 합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본 합계가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주당 가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주가는 무조건 우상향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주식의 기본이에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먼저 올랐다가 밀렸다가 빠졌다가 회복하다가 이런 과정들이 매일같이 펼쳐지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주식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우상향이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코스피 지수 몇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리도 미국처럼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뭐 이렇게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1984년도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였거든요. 1984년도에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였어요. 1000포인트에서 몇십 년 동안 있었다고, 미국도.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진짜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던 게 결국은 84년부터 시작해서 87년까지 2800포인트까지 올라간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87년도 10,000포인트 때까지, 10,000포인트 기록하고 지금 몇 포인트인가요? 이제는 다우지수 몇 포인트인지 포인트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어제 다우지수가 49,000포인트예요. 49,000포인트. 근데 이게 한때 1000포인트였다고. 84년도에 말해서. 우리도 그런 시기를 겪었잖아요. 지금 이제 1000포인트 있다가 2000포인트 있다가 3000포인트 터치하더니 이제 6600까지 올랐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삼성전자 40만 원 다들 얘기하니까 삼성전자 40만 원 가면 시가총액 2360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2360조, 하이닉스 1500조, 두 종목만 합쳐도 4000조가 되는데, 그럼 코스피 지수 몇 포인트 가야 돼요? 12,000포인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다른 종목은 안 올라갑니까? 다른 종목도 올라가죠. 그럼 코스피 지수,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제발 막 기분 나쁘고 술자리에서 나는 안 갖고 있는데 저 친구 막 돈 벌어서 막 자랑하면 뭐 부럽고 짜증나고 이런 거 갈 필요 없어요. 응원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응원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1등이 되는 그런 날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제가 죽기 전에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가능하네요, 이제. 예,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맨날 디스카운트 받았던 거, 이제 프리미엄 받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방송 한번 올려드렸는데, 주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대신 주식 인플레이션. 주플레이션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점프업이 굉장히 쉽게 나타납니다. 시가총액 1,500억에 있던 로보티즈가 어제 시가총액 5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2,000억이었다고요. 지금 13조가 됐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팔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아시겠습니까? 조금 올랐다고 좋다고 팔고, 오늘, 오늘 얼마 벌었네, 오늘 100만 원 벌었네, 200만 원 벌었네,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베팅해서 자산을 키워가는, 하루에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산을 키워가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잘 오는, 몇 번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제가 주식시장 16년가 7년 있는 동안에 지금 제일 큰 시장이라고, 이게. 이걸 보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렸다고요. 30몇 년 동안. 매일같이 주식 보면서, 매일같이 고민하면서. 그 시장이 지금 왔는데 왜 여러분들은 맨날 오늘 뭐 사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 또 쓸데없는 얘기인데. 고민되시는 분은 그냥 매매폴드 오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시니까 다들 좋지 않나요? 다들 좋아하십니다. 예. 수고하십시오.